셀트리온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라이선스 확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면 호재, 셀트리온 플러스 0.54% 상승, 헬스케어 플러스 0.41%, 제약은 플러스 0.6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세 종목 모두 음봉의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화이자 이야기 때문에 아침부터 출발이 너무 세게 나온 것이죠. 그러나 플러스로 유지를 하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전일 상승에 따른 소강 상태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나쁜 모습은 아니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셀트리온은 화이자에 먹는 치료제 제네릭 라이선스 확보를 했다는 보도자료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머크사에 이어서 두 번째죠. 빠른 시일 내에 제품 개발을 마치고 상업화에 돌입하겠다. 셀트리온 제약 청주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흡입형 칵테일 항체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를 내겠다. 이런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UN 산하 국제의약품 특허풀이죠. 여기하고 라이선스인 계약을 완료를 한 것이죠. 뭐에 대해서? 화이자에 먹는 치료제인 박스로비드잖아요. 요 박스로비드의 성분입니다. 이 두 가지 성분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을 한 것인데요. 화이자하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요. 국제의약품 특허풀하고 계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중저소득 국가 판매를 허용하는 비독점 라이선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2개국 32개사에서 라이선스가 부여되었다. 국내에서는 완제의약품 공급사로는 셀트리온이 유일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완제품 개발과 생산은 셀트리온 제약에서 하고 셀트리온은 해외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을 마치고 상업화에 돌입한다는 목표로 개발 계획 수립을 마쳤다. 제품 생산은 셀트리온 제약 청주 공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요. 이것은 화이자하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로비드에 대한 위탁 생산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스로비드를 만드는 성분들이잖아요. 이 두 가지 성분을 가지고 약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머크사크하고 화이자 사크하고 두 개 다 이제 경구용 치료제는 확보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하죠. 중저소득 국가에 공급될 먹는 치료제 제네릭 시장은 약 1조 7천억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최대 95개에 이르는 중저소득 국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상황을 보죠. 그 다음에 흡입형 칵테일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화이자에 먹는 치료제 제네릭 라이선스 확보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 내 그룹사의 케미칼 의약품 제조 기술력과 공신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은요. 이 계약을 통해서 과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실적, 즉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살펴보는데요. 어저께 밤 11시 30분 이후 보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같은 내용인데 이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 바로 매출과 영업이익,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죠. 총 35개 기업, 즉 12개 국가의 기업들 35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어느 나라 기업들인지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의 2개 기업이고요. 중국의 5개, 인도의 19개입니다. 방글라데시 1개, 베트남 하나, 브라질 하나, 도미니카 공화국 하나, 멕시코, 요르단, 이스라엘, 세르비아, 파키스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계약을 통해서 경구용 치료제를 만들잖아요. 만들면 어디에다 공급을 해야 됩니까? 전 세계 95개 중저소득 국가에다가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국제의약품 특허풀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이 전제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에서 셀트리온에서 만약에 박스로비드를 생산을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95개 국가에 수출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계약은 국제의약품 특허풀과 셀트리온의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 내용을 알 수는 없겠지만요. 이 국제의약품 특허풀의 성격이 뭐냐를 보시면 아는 것이죠. UN 산하잖아요. 그리고 이 개념 자체는
인도적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제네릭이라는 이야기는요, 화학약품이란 뜻이죠. 즉 바이오 약품이 아니고 화학약품이다. 화학약품은 그 약에 들어가는 성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요, 그것을 조합해 가지고 화학적으로 약을 만들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화이자가 팍스로비드에 들어가는 성분이 뭐라고 두 개를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분 두 개를 가르쳐 줬으니까 그 성분을 가지고 약을 알아서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바로 그러한 개념이 라이선스 인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살펴보면요, 라이선스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의미하고 특히 신약 개발 관련 기술이 포함이 되는데요. 라이선스 인 또는 아웃은 기술을 외부로부터 들여오든지 혹은 외부로 이전하는지를 뜻하는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라이선스 인은 기술을 이전받는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죠. 라이선스를 확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라이선스인 계약은 글로벌 대형 제약회사들이 가진 경쟁력 있는 기술을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라이선스 아웃은 기술력을 바로 외국에 수출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제약회사 가운데서는 한미약품이 기술력을 많이 수출을 하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라이선스 아웃이 되는 것이죠. 기술을 외부로 이전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국내 기업들의 경우에는 통상 임상실험 단계에서 라이선스 아웃 계약 진행을 체결을 해서 기술을 이전한 다음에 공동개발하고 신약개발이 진행될 때마다 중간 계약금을 받죠. 그리고 성공하게 되면은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임상실험 끝나고 바로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번 계약건은 무엇이냐 하면요,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라이선스 인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 주체를 잘 알면 답이 나오는 것이죠. 계약 주체는 중간에 유엔 산하의 국제의약품 특허 풀이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화이자와 머크하고 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셀트리온하고 국제의약품 특허 풀하고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화이자나 머크사하고 셀트리온하고는 직접적인 계약의 관계가 전혀 없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간에 들어온 것은 유엔 산하 기관이잖아요. 유엔 차원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셀트리온 경우에는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술 성분이 뭔지만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체적으로 약으로 만드는 개발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생산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수출하는 나라들, 예를 들어서 95개 중저소득 국가잖아요. 그 나라의 시각체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좀 전에 보셨듯이 12개국의 35개 기업들이잖아요. 대부분 중저소득 국가의 기업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그 지역에서 그 나라 쪽에서 만든 약품을 그쪽은 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 사태가 엔데믹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매출과 그리고 특히 영업이익 쪽에는 긍정적인 영향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 두 가지 장점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도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잘한 것이죠. 공신력, 이런 부분,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부분들 좋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약품에 대해서 성분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을 실험을 해가지고 어떻게 제네릭 쪽의 신약을 만드느냐, 이런 어떤 기술을 갖다가 스스로 연습할 기회는 가지는 것이죠. 그런 기술까지는 다 안 가르쳐 줬으니까요. 이러한 두 가지 의미 이외에는 특별하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본업이잖아요. 본업인 바이오 시밀러 쪽의 뉴스들, 재료들, 호재들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다음 주가 되면은 미국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램시마, 투룩시마, 흐주마의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램시마에서 시는 유럽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유플라이마 역시 마찬가지 개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램시마에서 시와 유플라이마에 대한 2022년 제품별 매출 전망 비교표를 보시게 되면요, 하나금융투자, 키움, 신한투자금융,
그 다음에 JP모간 쪽에서 전망을 해놓은 것을 정리를 한 것인데요. JP모간 쪽에서는 램시마 SC 1540억으로 보잖아요. 그러나 유플라이마에 대해서는 1120억으로 본다는 것이죠. 램시마에 대해서는 미국 시장을 포함해서 8750으로 봅니다. 가장 높은 수치를 제시를 했어요. 트룩시마 역시 비슷하게 높은 수치잖아요. 허주마도 높은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JP모간의 보건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부분을 보시면 앞뒤가 전혀 안 맞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제가 그렇다 해서 또 뭐 JP모간 편든다 이런 이야기 자꾸 하시는데요.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으로 보시면요. 앞으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특히 기존의 램시마의 미국 시장 확대 이런 부분도 전혀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JP모간의 보고서 자료를 보시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전체적인 매출, 영업이익 전망도 국내보다 더 높게 해놨어요. 사실은요. 3월 17일 기준으로 국내 FN 가이드에서 나온 컨센서스를 보시면요. 22년 올해 1조 9,974억이잖아요. 그런데 JP모간은요. 조금 더 높아요. 2조가 넘게 해놨잖아요. 그리고 2023년도 보시면 JP모간은 2조 2,990억 이렇게 해놨잖아요. 국내는 2조 2,230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금 더 높게 해놨잖아요. 헬스케어에 대해서 오히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2,920억으로 잡아놨잖아요. 국내에서는 2,800억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3,200억 잡아놨는데요. 여기는 3,300억을 잡아놨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 이야기는 앞뒤가 안 맞다. JP모간을 따지고 안 따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보노빔 바이오시밀러 쪽의 제품들의 긍정적이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우리가 읽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들이 192억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프로그램 매매, 즉 차익 거래를 이용을 하는 단타 매매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죠. 자사주는 오늘도 사지 않았고요. 연기금이 오늘 43억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공매도는 전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약간 줄었고요. JP모간 창구에서 42,000주가 나왔고요. 매도가 메릴린치에서 13,000주 나왔잖아요. 단기적인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헬스케어를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174억의 매도잖아요. 자사주는 오늘 2,000주 사서 59.86%까지 채워놓은 상태고요. 연기금이 22억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공매도는 다시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JP모간 창구에서 86,000주 매도가 나왔고 외국계 창구 매수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약은 외국인들이 82억의 매도 우위고요. 연기금이 4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공매도는 32,000주인데요. 약간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고요. 골드만삭스 창구를 통해서 22,000주 매도, JP모간 창구에서 17,000주대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죠. 따라서 세 종목 다 오늘의 모습은 음봉의 모습이긴 하지만요.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이자의 라이선스인 계약 때문에 아침에 출발이 너무 강하게 나왔던 것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당분간 여기서 세 종목 모두 다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소강 상태, 힘을 좀 모으는 과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이오 시밀러 쪽, 본업 쪽에서의 실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다른 부분 쪽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당장 영업이익에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따져가면서 지금 올해의 상황들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램시마 SC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3월 7일 날 특집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조만간 유플라이마에 대한 특집 영상도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요 기존의 세 제품에 대해서는 다음 주가 되면은 미국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데이터가 발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에 대한 실적과 관련되어 있는 재료들이 나와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인데요. 큰 아웃라인으로 봤을 때는 실적 측면에서 보노빔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원래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서 편안한 마음으로 또 긍정적인 자세로 좀 더 지켜봐 나가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